자, 120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1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계약서 할 때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죠, 그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법정 서식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그런데 이 지문보다는 훨씬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지문이 훨씬 많이 나와요.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죠, 그죠? 이번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요즘은 잘 받으세요. 자,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실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나와요.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업무 정지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원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1년에 한 번 하면은 업무 정지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 취소에서 지문에 나올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 이거는 상대 취소라고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3번에 기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가죠. 몇 년 보관한다? 5년입니다.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누가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의미가 뭐냐면은, 자, 그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개사를 100명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명 둘 수 있죠.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한다. 골치 아프죠, 그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기업공개사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다른 말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및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교권인물이 지랄이라 할 때 지 맞죠? 자,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기업공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되는 거 맞고,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해야 될 의무는 없죠.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공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까 한번 나온 거죠.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 주죠. 몇 개월짜리 줍니까?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준다.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몇 개월짜리다? 6개월짜리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5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명 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고,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서에는 그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기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및 아니죠. 이거는 또는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죠, 그죠?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사실은 문제를 내면은 안 되긴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개보존이 서명 및 날인한다는 말은 결론은 중개보존이 중개문을 했다는 말이죠.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중개보존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면은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8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각종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모두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서식이 없는 것 무조건 답은 거래계약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 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임의사항에 속하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 시 기획공개사가 필수적으로 법정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선다 하더라도 법정된 정해진 서식을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돼요.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법정된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써야 되면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3개 있다 그랬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물론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하고 교부하고 보관해야 되죠. 작성하는 것은 작성 안 했다 밑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부 다 업무 정지 3개월짜리예요. 3번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및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관한다. 다른 말로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나오죠.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 예정금액이 나오니까 3년입니다.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기획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3년 보관해야 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자문서 할 때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게 할 때는 뭐를 먼저 보여야 되냐면은 우리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죠. 그거 할 때는 예외 규정으로서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도 모든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 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해제하기로 한 날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거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요거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보관해야 되죠. 대신에 전속중개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전속중개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및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정했다 안 정했다? 서식은 정해져 있죠.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는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5번에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 보관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작성 안 하면 보관 못하죠. 작성 안 하는 것도 연결하는 것은 전부 다가 업무 정지 3개월짜리예요. 자, 거래계약서 보셨고 이제 쭉 넘어가서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분묘기지권 볼게요. 분묘기지권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답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자, 분묘기지권, 한마디로 분묘기지권은 뭐를 분묘기지권이라 하느냐면은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 다른 사람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죠. 그죠?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죠. 이건 소유권이지 분묘기지권 아니죠. 자,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았어요. 분묘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분묘가 있다고 말을 안 해도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즉 땅을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자, 근데 분묘기지권은 판례에서 표현하기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랬어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아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에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지구에서는 시효취득이든 뭐든 지료 지급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올해는 이 문제가 민법에서 나오든지 중개사법에서 나오든지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시효취득할 때 지료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작년까지는 핵심이 뭐냐면은 자, 시효취득을 분묘기지권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작년하고 재작년의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요. 그 전까지는 시효취득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두 개가 작년하고 재작년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 원래는 지료를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시효취득이라 하더라도 지료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부터는 시효취득했다. 지료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요청을 하면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청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지료 지급하는 거 아니다. 요청하면은 지료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그럼 지료를 언제로부터 지급하느냐?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묘를 설치한 날이에요. 제가 저번에 수업을 할 때는 설치한 날 다음 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 판례를 인용을 하고 한 거를 봤는데 설치한 날 다음 날인데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했는데 설치한 날 다음 날의 말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 날 한 거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설치한 날이 아니고 요청한 날, 지료를 요청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지료는 얼마로 하느냐? 그건 서로 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올해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분묘기지권. 아까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성립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성립 안 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자,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는 게 아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죠. 승낙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는 말은 살짝 몰래 설치했죠. 암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분묘는 봉분을 설치하든지 평분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위에 봉분이나 평분 안 하고 하는 평장. 우리나라에 이래 안 하죠. 그죠? 이거는 판례에서는 평장하면 분묘라는 게 공시가 안 되죠. 분묘가 있다 없다 말을 못 하죠. 그죠?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살짝 이렇게 안 하니까 살짝 몰래 했다. 요래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묘. 가짜묘니까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합장. 합장도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해요.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도 분묘기지권 성립을 안 한다. 분묘기지권하고 관련돼서 나오면은 요 지문은 하나 이상은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합장할 때 아버지 묘가 이래 있어요. 아버지 시신이 있겠죠.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봉분들 내고 시신을 두 개를 같이 했다. 합장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묘가 있어요. 어머니 묘를 옆에 했다. 요거 분묘기지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두 개로 보면 돼요.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죠. 이거 합장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합장이에요. 단분 형태의 합장이고 쌍분 형태의 합장이다. 합장 안 되죠.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들어와 가지고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분묘가 있고 분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또 하나가 분묘기지권의 면적 질문할게요. 개인묘지의 분묘기지권 몇 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30제곱미터 이내에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핵심이 두 개예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무덤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합니까? 묘. 두 자로 하면은 묘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묘.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지. 이걸 다른 말로 분묘기지. 우리말로 하면은 묘덩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묘가 이래 있어요. 이 기지라고도 하고 분묘기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소가서 절할 때 묘덩이에 올라가서 절합니까? 밑에서 절합니까? 밑에서 절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봉제살수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그러니까 다른 핵심은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핵심이 두 개예요. 분묘기지권에서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일정한 공지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 면적이에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자, 거리 제한은 요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분묘가 이랬어요. 뒤에 언덕가지 쪽 돌려놓은 거 있죠. 사성이랍니다.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는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성은 당연히 분묘기지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거리 제한에 지나가는 곳, 차 타고 지나간다 도로죠. 기차 타고 지나간다 철도죠. 배 타고 지나간다 하천입니다. 자, 여기에 분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해 있다. 학교가 있다.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 분묘가 있습니다. 1번, 2번 어느 게 더 멀리 있어야 됩니까? 2번이 더 멀리 있어야 되죠. 이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면 끝나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게 더 멀어야 되죠. 도로, 철도, 하천 3개니까 몇백 메다 이상? 300m 이상. 요래 하니까 누가 비행기 타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비행기로부터 몇 메다 이상 떨어져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 숫자의 흐름이 정형적인 숫자가 10에서 내려오면은 5입니다. 5에서 내려오면 3, 3에서 내려오면 1. 이게 가장 정형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멀리 있어야 되죠. 300에서 올라가면 얼마? 500m.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는 조금 완화시켜 줍니다. 500에서 내려오면 얼마?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여기도 개인묘지 그리고 가족묘지 완화시켜준다. 300에서 내려오면 원래가 100m죠. 근데 100이면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건 거리 제한이고, 그 다음에 기한 제한도 있어요. 물론 자기 땅에 선 분묘는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도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대표적으로 사설묘지, 공설묘지죠. 설치 기한은 최고가 30년이에요. 30년. 옛날에 이게 15년이었는데 몇 년 전에 30년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은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최고는 60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 지문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설치 기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화장하거나 봉안하고 시설물 철거되죠. 우리 묘지 이장할 때 날 잡아서 이장합니까? 마음대로 이장합니까? 날 잡아서 이장하는데 날은 얼마 안에 다 있어요? 1년 안에 다 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얼마 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된다. 1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면은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안 했습니다. 벌 주는 게 1년에 1천 줄까요? 2년에 2천 줄까요? 3년에 3천 줄까요? 제하고 수업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 이내 철거해야 되죠. 1년 이내 철거 안 하면은 1년에 1천, 2년에 2천, 3년에 3천. 왜 1년에 1천? 왜? 1년 이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문제가 안 나오는 거 저도 모릅니다. 어제 지문에 보니까 어제 문제 풀 때 지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서 1년 이내 하니까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에요. 자, 전통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게 전통적인 문제는 묘지예요. 자, 묘지가 개인 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썼습니다. 개인 묘지입니까? 가족 묘지입니까? 요거는 개인 묘지다. 요거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묘지는 사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묘지를 사전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묘입니까? 아닙니까? 가묘니까 가짜묘니까 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매장하면서 묘지를 설치하죠. 그럼 이거는 매장하면서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 묘지는 묘지를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사망하면은 나중에 매장을 하죠.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묘지 설치하겠다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 두 개다가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묘지는 묘지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는 의미나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의미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묘지, 종교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에 신고를 합니다. 자,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내죠. 요 수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내, 요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개인묘지의 분묘기지권 몇 제곱미터? 분묘기지권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죠?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이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땅이 굉장히 넓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 친구 중에 법인묘지 이사장이 한 명 있어요. 창원에 가면은 창원 공동 묘원 이래 돼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사고란 사고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명색이 이사장인데 사고 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점잖게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은 옛날 버릇 그대로 나고 그래요. 농담으로라도 싸우면은 접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친구가 이겨요. 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하냐면은 너가 아버지 누가 모시고 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다. 내한테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
우리 동기들이 가면은 조금 좋은 자리를 좀 해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요거는 10제곱미터 이내요.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묘지 1기당 몇 제곱미터 이내입니까? 아무 말이 없이 묘지 1기당 30제곱미터 이내다, 아니면 10제곱미터 이내다.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인데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말이 주로 안 들어가요. 그럼 묘지 1기당 하는 말은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 말이에요. 개인묘지는 그대로 있고 묘지 1기당 하면은 요 안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안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있는데 자연장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있는데 면적은 요거 두 개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다르게 외울 필요가 없죠. 요거 두 개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하나만 구분하세요. 묘지를 설치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는 자연장 하기를 원한다. 자연장 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자연장을 더 완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묘지는, 개인 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받죠. 그래서 자연장지는 거꾸로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자,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연장한 자는 자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분묘기지구 나올 때는 판례가 한 번씩 나오는데 판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개념을 하나만 잡으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누가 주장하느냐?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원래 분묘 관리는 종손이 하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종손이 분묘를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분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종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손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종손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은 분묘가 있어야 돼요. 분묘가 멸실되면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묘가 멸실되는데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그대로 존재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으면은 분묘기지권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자, 또 하나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까? 점유까지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자기 땅에 자기 승낙을 안 받고 누가 살짝 몰래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대로 놔두라 해야 됩니까? 이장해라 해야 됩니까? 이장해야 되죠. 근데 살짝 몰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앞에 팻말 하나 꼽아가지고 이 분묘에서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연락처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기죠. 그죠? 그럼 자기가 이장시켜야 되죠. 마음대로 이장을 못해요. 연고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3개월 이상 공고하고 시군구청장 허가받고 이장을 해야 돼요. 그 이장할 때 땅 주인이 직접 하겠습니까? 업체를 통하겠습니까? 업체를 통하겠죠. 그 업체는 그 분묘 이장할 때 조심조심 해서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죠. 아무리 대충 해도 분묘 1기 이장할 때 아무리 작게 들어도 100만 원은 들어요. 100만 원 듭니다. 그럼 앉아서 100만 원 손해죠. 자, 근데 우리말에 처삼점 분묘 불초하듯이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에 참 희한한 어떤 질서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을 쓸 때는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나쁜 말을 쓸 때는 여자가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남 선녀 이러죠. 남자가 먼저 나오죠. 나쁜 말 할 때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연놈이 이러잖아요. 욕을 할 때, 그죠? 하여튼 그 처삼천 분묘 벌초하듯이 하는 말은 꼼꼼하게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까? 하기 싫어서 대충 한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어서 대충 한다, 그죠? 그런 분묘 기득권이 있는 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개발한다고 분묘 기득권을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 100만 원 들어서 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겠죠. 결론은 분묘 기득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지 굳이 점유까지 포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또 하나가 분묘 기득권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분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분묘 기득권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죠. 그런데 분묘 기득권에도 자주점유가 하나 있죠, 그죠? 언제가 있느냐면은 자, 요런 땅이 갑 거예요. 갑이 요만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을이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 기득권 아니죠. 갑의 땅에 성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이거는 소유의사 아니죠, 그죠? 살짝 몰래 설치했다. 분묘 기득권 성립 안 하죠. 그런데 을이 요만큼이 을 건데 을은 요만큼이 자기 건가 알고 여기에 분묘를 설치했다. 요거는 소유의사 맞죠. 결론적으로 자기 땅 인근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자주점유다. 분묘기득권에도 자주점유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분묘기득권도 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좀 쉽게 나옵니다.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245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분묘기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분묘기득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여기서 구분되는 게 특수한 지상권이다 그랬어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다른 말로 지료를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시효취득도 원칙은 지급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요청하면은 요청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에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분묘 기득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옛날 문제예요. 이거는 취득하는 거 맞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거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는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인정을 안 합니다. 3번 분묘기득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분묘를 수봉사는 한 계속된다. 약정이 있으면은 약정한 날까지만입니다. 4번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 단분 형태의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장, 분묘기득권 성립 안 하죠. 분묘기득권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분묘기득권 성립 안 합니다. 5번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분묘기득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옛날 문제로 봐야 돼요. 시효 취득하는데 이거 지료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원래는 지료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시효 취득했다. 원래는 지료 지급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지료 지급을 요청하면은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청구한 날부터 지급한다. 청구한 날부터. 네, 이런 것들은 지문을 조금 없애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분묘기득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사가 추정된다. 분묘기득권은 소유의사로 분묘기득권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죠?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득권을 취득한다. 성낙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살짝 몰래 땀장이죠. 분묘기득권 성립 안 합니다.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당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죠? 분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분묘기준 성립합니다.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대로 분묘기준 성립한다. 리얼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 한정된다. 묘등 위에서 절하는 거 아니죠. 그죠? 봉지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오른쪽에 4번에 기획공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되어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맞고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기 땅 말고 인근 토지를 자기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했다. 이것도 자주 점유에 해당합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 설치 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몇 년이에요? 30년. 대신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은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4번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은 분묘의 영고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종손이 주장할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분묘기지권을 소멸을 시키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또는 매장한 자는 30일 이내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개인묘지는 설치했다, 매장했다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30일 이내 신고. 이번에 가족묘지, 문중묘지는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은 묘지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매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매장했다는 말이 없죠. 묘지를 설치했다는 말이죠. 개인묘지 빼고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죠. 대신 허가를 받고 묘지를 설치했죠. 그러고 난 뒤에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 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은 신고가 아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예외도 있죠. 그래서 공설묘지에 한해 가지고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답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유기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요래 하면은 문제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라는 말이 없이 나와요. 그냥 분묘 일기당 하는 말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이래 보세요. 일기당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맞죠?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묘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연장한 자는 자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6번에 기획공개서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족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가족묘지는 분묘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로 철거된다. 날 잡아서 옮긴다.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연장지 허가 받는 것은 제일 밑에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죠. 4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성능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집 중에서 요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책은 이 책밖에 없었어요. 아니, 해설 보지 마세요, 아직. 근데 여기에 실제로 문제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틀렸다는 걸 아는데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성능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죠, 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성능을 봐서 분묘를 설치했다.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지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책이라도 이거 해설을 한 책은 제가 여기 처음 봤어요.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개장을 하려면은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까 제가 잠시 다른 말씀 드린 건데 무연고 분묘라도 이장을 하려면 반드시 3개월 이상 공고하고 시군구청 허가 받고 이장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묘 면적이 있죠, 그죠? 이 면적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은 벌 받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의 무덤을 묘라죠. 왕족의 무덤을 뭐라고 합니까? 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주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능들이 많죠. 분명히 면적을 어겼죠, 그죠? 그러면은 경주 김씨 문중에게 벌을 줘야 됩니까? 종손에게 벌을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누워 계시는 왕족에게 벌을 줘야 됩니까? 분명히 면적 규정을 어겼죠, 그죠? 누구에게 벌을 줘야 됩니까? 이걸 벌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크다 하더라도 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 똑같은 내용이고 넘어가서 12번 한번 볼게요. 자, 개업공개사가 묘소가 설치되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분묘가 1995년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죠. 시효 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설치된 분묘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이번에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는 거 5개 있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 그런데 이런 판례는 있어요. 분묘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있어가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 분묘기지권 내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분묘기지권 그대로 성립한다 하는 판례도 있어요. 3번에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 한마디로 뭐랍니까? 가묘. 가짜묘니까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저번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30회에 나온 기출문제였어요. 이럴 때는 분묘기지권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죠, 그죠?
대신에 지금은 이렇게 지문이 나올 게 아니고 원칙은 치료 지급을 안 합니다. 대신에 요청을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5번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뭐 법정지상권이 있고 오른쪽에 농지법이 있고 법정지상권은 무슨 과목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민법에서. 농지법은 무슨 과목에서 공부해야 돼요? 공법에서 공부하시면 되죠. 그죠? 농지법 제가 굳이 할 건 없죠. 그런데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농지법에서 모르면 숫자 나오면은 3이 제일 중요한 숫자예요. 농지 임대차,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죠. 적어도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그럼 2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몇 년 계약 체결한 거로 본다? 3년으로 본다. 네, 농지법에서 숫자 나오면은 3으로 보세요. 자, 근데 농지는 작용해야 되죠. 근데 몇 년 이상 작용하면은 지금 작용을 안 하더라도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숫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서울에 있는 며느리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부릅니다. 농사 짓는 게 어머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서울에 와서 제가 모실 테니까 농사 짓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요즘 그런 며느리 정말로 최고 며느리죠. 그런 며느리 없죠. 그죠? 그래서 온 동네 방네 자랑을 하고 서울에 갔어요. 하루 이틀 딱 지나니까 며느리가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 서울에서는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는 못 삽니다. 맞벌이해 삽니다. 그래 먹고 삽니다. 맞벌이 하려고 애를 맡겨야 되는데 애를 맡기면은 아무리 작게 들어도 100만 원은 듭니다. 시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촌에서는 애들 놔두면 그대로 크죠.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며느리가 어머니 100만 원 그 어머니 용돈 드릴 테니까 애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시엄마는 되죠. 그죠? 세상에 농사 짓는 게 어렵습니까? 애 봐주는 게 어렵습니까? 애 봐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땅 다 팔면은 갈 데가 없죠. 근데 조금 난간해야지 가죠. 그죠? 아까 무슨 숫자가 제일 중요하대요? 3이 제일 중요한데 돌아가는 뭐 3 하나 더 하면 되죠. 몇 년? 8년. 네, 거기에 농지법은 이제 공부에서 공부하시고 오른쪽에 253페이지 1번 하나만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봅시다.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근데 전답 과수원 중에서 우리 농지가 전답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지도 농지 맞죠? 그 재산세 부과할 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중에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감면해 줍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는 거는 고민해야 됩니까? 다르게 풀어야 됩니까? 다르게 풀어야 되죠. 제3세 하는 말이나 제3세 하는 말이나 똑같죠. 제3이죠. 전답 과수원. 됐어요? 목장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도할 때 감면해 주는 거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중에서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는. 양도세 할 때 양이라는 말은 몇 개라는 말이에요? 양쪽 2개죠. 그럼 전답이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정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나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에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된다. 3년 미만은 아니다. 그죠?
3번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서 3년 이상 이용된 토지라면 농지에 이용 해당한다. 3년 이상 3년 이상 단연생 식물은 몇 년 이상입니까? 아까 3년 이상 이용돼야 되죠. 자, 근데 농지는 우리나라 농업인이 농지를 가꾸고 경작하죠. 농지는 농업인의 땀과 피가 섞여야지 농지가 돼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그 농사 짓을 때 저 농꾼들 발자국 소리로 뭐 곡식이 큰다 그런 말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은 땀과 피가 안 섞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농지에 땀이 섞입니까? 쉽게 하면 삽질해야 되죠. 삽질해야 되죠. 삽질을 한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질 변경돼야 되죠. 형질 변경이 안 되고 그냥 뭐 씨만 뿌리고 가는 것은 농지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형질 변경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로, 농로 등 농지 개량시설과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등은 농지에 해당한다. 5번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농지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지 한번 보셨어요? 초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초지 어디 가면 초지 볼 수 있느냐면은 경주에 가면은 무슨 단지 있습니까? 보문단지 있죠. 보문단지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저 끝에 가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가 제법 넓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면은 냇가가 흐르는데 냇가가 저 벽에서 한 요 정도는 될 거예요. 길은 이렇게 나와 있고 냇가는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길에 쇠사슬로 쫙 막아놨어요. 다른 말은 더 이상 차는 못 들어간다면 갈라 그러면은 여기서 차 대놓고 물 건너서 올라가야 돼요. 그쪽에서 한참 올라가면은 저 산 꼭대기 가면은 끝도 없이 초지가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 때 그게 오리온인가 뭐 그래가지고 초지를 조성해라 해갖고 초지 해가지고는 뭐합니까? 말이나 소, 뭐이 주죠, 그죠? 이거는 농지로 안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한다고 한 거고, 농지법은 무슨 과목에서 공부해야 된다?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남아있는 부분하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민법에서 임대차 법을 했죠, 그죠? 지금 2차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차만 하시는 분도 민법에서 임대차 법을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민법 갈 수는 없고 임대차 법의 이론 공부를 한번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프린트를 별도로 내드려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 프린트 하면은 비용이 들죠. 여러분들 요약집은 다 가지고 있죠. 요거 하기 전에 봤던 요약집 그걸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옛날에 민법에서 주로 세 문제, 중개사법에 두 문제 나왔는데 요즘은 민법, 중개사법 각각 두 문제씩 줄여놔요. 옛날에 민법에서 나온 게 훨씬 어려웠어요. 요즘은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개사법에서 조문을 꼼꼼하게 보시면은 민법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보고 문제를 풀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앞에 요약집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공부한 거 복습은 간단하게 마칩시다. 자, 제일 처음에 확인 조사 자체는 문제가 안 나오고 확인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확인 조사할 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근데 요청하게 되면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돼요. 근데 요청했는데 불응하면은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개 의뢰 받고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즉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더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나오는데, 자,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에 자, 기본 확인상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즉 확인 조사해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의 표시.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작성한다. 대신에 건축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죠.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시를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건축물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은 뭐라고 적으됩니까? 해당 사항 없으면 이래 적으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 전 건축물에 이게 내진 설계되어 있느냐, 내진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긴 있습니다.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이다. 요것도 1, 2, 3, 4 다 나오죠. 그런데 권리관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 이거는 1, 2만 나와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동안 5% 초과해서 할 수 없다 그죠.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가 나오는 1, 2, 3만 나와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하는 거 아니죠.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생략하고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지 절대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조심하시고 이 중에서 확인설명서 2에는 빠지는 게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3. 토지 부분에서는 요거 2개 하고 주차장도 같이 빠집니다. 네,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토지 경비실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1, 2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확인설명서 1, 2, 3, 4 중에서 1하고 3만 들어가죠.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안 나온다 그랬죠.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 이런 말 없어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한다. 물론 이 안에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건데 임대차인 경우는 이 2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전 조세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런데 임대차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등기 안 되는 권리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도 없고 현장에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 의뢰인에게 물어봐라.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럼 아까 거래 예정 금액, 취득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 2, 3, 4 다 나오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1, 2, 3, 4 다 나와요. 건축물 부분이니까 1, 2만 나오죠. 벽면 및 도배의 상태가 별도로 있지 벽면 및 도배의 상태가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여기에서 소방에서 확인설명서 1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물론 아파트 외인주택인 경우만 기재한다.
확인설명서에는 비상벨, 소화전,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오로지 확인설명서 이름만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안에 있거나 물어보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 밖에 있거나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에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절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본사무소라면 절대 대표자 아니죠. 본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해야 된다.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지만 소속공개사는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그것도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및 들어가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기업공개사가, 물론 법인은 대표자, 본사무소는 본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작성한다.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거래 금액이 나오니까 5년, 확인설명서 예정금액 나오니까 3년. 물론 공인전자무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거래계약서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안 정해졌죠.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꼭 써야 됩니다.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첫 글자 하나면은 교권인물이 개의질환이라. 물론 다른 조건이나 기한도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확인 설명할 때 들어가는, 근데 정보 공개할 때는 안 들어가는 건 두 개 있었죠. 중개보수, 취득조세,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권리 이전의 내용, 즉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요거는 들어가지만 권리관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서로 특약이 없는 한 치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시효취득일 때는 요청하면은 요청한 날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분묘는 시효취득에 관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효취득 인정을 안 합니다. 분묘기준 성립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상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땅을 팔았다. 분묘기준 성립합니다. 성립 안 하는 게 5개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성립 안 하죠.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고 분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또 분묘기지권의 면적 핵심은 2개라고 그랬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핵심이 분묘기지만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봉제사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시간도 제한이 있죠.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거는 영원히 갑니다. 자기 땅에 설치된 것은 지금 설치하더라도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사설묘지나 공설묘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상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거는 최고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다만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화장하거나 봉헌하고 시설로 철거해야 된다.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그 다음에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족묘지, 부민묘지가 있는데 남편묘지 옆에 부인묘지를 썼다. 이거는 개인묘지죠.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하고 난 뒤에 신고하죠. 그런데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시군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묘지를 하더라도 매장하고 나면은 매장 후 30일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묘지의 분묘기지권이 30제곱미터 이내다.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묘지 면적만이에요.
가족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법인 묘지는 재단법인 한정해서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가족 묘지, 종족 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요래 나오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앞에 무슨 묘지 내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묘지 1기당 하는 말은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가족 묘지, 종족 묘지, 법인 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에 된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인데 맨 밑에 있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이래 보시면 돼요.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구자를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분묘 기지권, 분묘가 존속해야 돼요. 그런데 분묘가 멸실됐는데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으면은 분묘 기지권 그대로 존속한다. 자, 분묘 기지권 포기할 때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지 굳이 점유까지 포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 분묘기증은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인데 자기 땅 인근의 토지를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남아있는 거 끝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제가 모의고사를 문제를 내가지고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해설을 하겠죠. 이거 학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까? 안 오시는 게 좋습니까? 자, 지금까지 작년 11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음 달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거는 오늘 공부한 게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런데 2달 전에 공부한 거 문제가 나왔다? 다 까먹고 모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공부한 거는 아는데 2달 전에 한 거는 까먹어요. 이 점수가 언제 올라가느냐면은 모의고사식으로 한 게 2회나 3회 정도 되면은 하루에 전 과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한꺼번에 쭉 올라갑니다. 지금은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따질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거는 다 했다. 내가 집에서 공부하겠다. 집에서 공부하면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간다는 말은 앞에 한 게 오래된 것은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학원에서 오시는 게 훨씬 깊이 공부하고 훨씬 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2달 전에 한 것보다 저번 주에 한 게 훨씬 기억이 많이 나겠죠. 그거를 몇 번 하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한 게 오래되니까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돼서 이제 혼자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끝까지 빠지지 말고 오세요. 언제까지 오시라 그랬습니까? 합격자 모임할 때까지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